직장인이 은퇴 후 피눈물 나게 후회하는 세 가지.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습관을 만들지 못하고 고독과 대면하는 시간을 갖지 못한 것. 너무 걱정할 것 없다. 무료한 삶보다는 일이 있는 게 살아가는데 행복하다. 가족 간 불협화음에 신경 쓰고 특히 부부지간 대화를 자주 가져라. 또한 이해하면서 너그러워져라. 만약 솔로이다면 계획적인 삶을 살아라. 요즘 구청에서 무료나 약간 회비만 지불하면 많은 시간 동안 남들과 대화하면서 취미를 즐길 수 있다. 다른 거 필요 없다. 딱 이것만 실천한다면 남은 삶 성공적이다. 은퇴 선배들의 조언입니다. 1. 타인이 바라는 삶을 산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해 매일 하던 일만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어도 나중에 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미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미루고 미루다 보면 하고 싶은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악화가 된다거나 그 욕망 자체가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돈을 그렇게 중요시하며 살아왔는데 어느 날 건강과 내 욕망을 보니 그 전과 다른 것을 느끼고 그제야 시간, 건강, 스스로를 위한 삶이 왜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가족이나 타인의 기대에 너무 많이 따른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자신의 의지를 억지로 굽히며 살아갑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행복이 될 수 있지만 이러한 선택이 반복되면 점점 개인적인 만족을 무시하고 외부 요인에 기반한 삶을 살게 됩니다. 계속 남의 눈치를 보게 된다면 정작 나를 잃게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남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이해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나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머리로만 이해하고 내면화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혹여 욕하면 어떤가요? 욕을 좀 먹더라도 내가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할 것입니다. 일만 너무 열심히 한 것. 일에만 치중하여 삶의 균형을 잃은 것입니다. 직장일이 항상 가족, 친구, 취미보다 우선이었죠. 다양한 경험과 관계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의 삶의 질은 올라갈 텐데 항상 직장의 일을 최우선시해왔습니다. 심지어는 건강을 돌보는 일조차도 소홀히 해왔던 때도 있었습니다. 내 시간, 즉 목숨을 팔아서 돈을 벌었는데 정작 내 목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돈만 벌려고 했었죠. 그 돈으로 나이 들어 다시 내 시간을 살 때는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고독을 즐기지 못한 것. 인생은 어차피 혼자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연스레 외롭고 쓸쓸함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내면의 여행을 가기보다는 외부에서 그 외로움과 고독을 해소하기 위해 친구들을 만나고 놀이를 하곤 하죠. 그 친구들은 내면을 잘 돌아볼 줄 알았던 친구일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서로 고독하고 쓸쓸한 사람끼리 모여 잠시 그 고독을 뒤로 미루는 만남을 했을 뿐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그 고독과 외로움이 찾아올 테니까요. 이 감정을 자꾸 회피하기만 했는데 사실 이 감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억지로 밝게 만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독과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니 주변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서 내 기준을 잃지 말고 살아가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 스스로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당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나요?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는 것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내가 불편함을 느낄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지 못했고 내가 어떤 순간에 행복감을 느꼈는지 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고독을 느끼는 게 아니라 주변에 사람이 많더라도 나는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외로움을 느낍니다. 집단 속에서는 그 틀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무엇으로 고독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 좋을까요? 가장 쉽고 돈이 들지 않으며 유익한 것이 독서입니다. 도서관에 아침에 여는 시간에 가면 항상 그 자리에 계신 노인분들이 보입니다. 그분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 권하면서 경험담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독서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결국 방법이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예술, 운동, 다른 취미 모두 다 좋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은퇴자에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을 독서로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는 내 생각을 쓰는 활동도 할 수 있겠고요. 쓰는 것은 상당한 에너지가 소모되므로 힘이 든 활동이지만 나만의 시간을 충만하게 보냈다는 생각에 만족감이 매우 큽니다. 내 글이 수준이 높은지 아닌지는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써나가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자기 성찰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과거 성인들의 지혜를 읽고 쓰는 과정에서 다시 생각하고 내면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놀기만 할 수 있을까요? 돈 물론 중요하지만 은퇴 후에는 가지고 있는 돈으로 맞추어 살게 됩니다. 진정한 의미의 경제적 자유는 주어진 경제 상황에 자신을 맞추어 넣는 능력입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저 잘 맞춰 살면 그만입니다. 돈이 더 많다고 성공한 삶이 아닙니다. 밥값이야 더 낼 수 있겠지만 그런 비싼 집에서 밥 먹는 것도 아직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은퇴자들의 세계에서는 잘 노는 자가 왕입니다. 잘 노는 것은 무엇일까요? 혼자 있어도 잘 놀고 다 같이 있어도 잘 노는 사람입니다. 혼자 있어도 잘 노는 사람은 어디서나 잘 놀 수 있습니다. 고독을 즐기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독서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몰입해서 즐길 수 있는 그 무엇, 운동, 예술, 취미 무엇이 되었든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소속감과 성취감 등을 위한 소소한 일도 좋습니다. 당신의 행복한 은퇴 생활을 응원합니다.